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기능도 부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치안정책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경찰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벌써부터 명칭을 두고도 분분한데요. 경찰 통제권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로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 네트워크 참여연대 최재혁 선임간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최재혁입니다. 네네. 자, 우선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 통제는 퇴행이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예, 저희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공권력 감시 대응팀이라고 인권 시민단체들이 뭐 민변이나 이런 전문가 그룹이 합쳐져 가지고요. 경찰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보경찰 폐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가 점점 이제 경찰 사안이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이제 경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마련하고 또 경찰 행정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인권단체들이 모여있는 곳이네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교수님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뭐 등등등 이런 곳들이, 민변 뭐 이런 곳들이 참여한 데까지 참여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호 지시 5월 12일 날 취임했는데 5월 13일 날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내가 장관이 직접 경찰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무부 경찰국 내지는 1987 영화 보면 나왔던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뭐 치안본부, 치안국 뭐 옛날 명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퇴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시간적으로 퇴행이다, 뭐 옛날 방식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사실 지금의 이제 경찰의 구조는 91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당시의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의 그 제도가 외청으로 독립이 된 것이거든요. 네, 외청으로 독립됐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독립시킨 이유라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이제 외청으로 독립을 시킨 건데 이제 23년, 그러니까 2021년, 2년이죠. 올해 갑자기 경찰을 다시 이제 행안부가 직접 이제 관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어떤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어떤 감시하는 방안이나 논의를 역행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단골손님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야,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그걸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검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 경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왜 퇴행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검찰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라고 끝나는 정부 기관에서는 네네. 어떤 그 사무와 관련돼서 외청을 두고 있는데 네. 법무부와 검찰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네. 이제 경찰은 행안부랑 이게 이제 외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 그 기관과 외청 간의 어떤 콘텍스트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맥락이 다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법무부 같은 경우는 검찰국이 있는데 네. 예컨대 그래서 이제 그 검찰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러니까 외청인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이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에 대해서 혹은 탈검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청으로서 독립되어 있고 경찰이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예전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문제가 되어서 독립시키는데 다시 이제
행안부 안으로 다시 들여오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논의에 이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그 워낙 수사권, 기소권 등등등에서 권한이 워낙 많으니까 스스로 예.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민주적 그 통제가 필요했다면 사실 경찰이 행안부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은 행안부를 통해서 과거 내무부를 통해서 정권의 수종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끝낸 것이 개혁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혁의 방향과 말씀하신 대로 맥락이 다른데 이거를 그렇죠. 등치시켜서 예.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예.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행안부에서 그 경찰국 조직이 부활하게 된다면 지금 했던 우려, 즉 정권의 수종 노릇을 대통령, 행안부, 경찰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수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2020년에 경찰법을 이제 전면 개정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예.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통해서 수사의 권한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네. 사실 저희는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추후에는 이제 대공수사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의 국정원에 있던 기관이 거.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지는데 그럼 권한을 쪼갠다라든가 이것을 시민 참여로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고 경찰청장 이하에는 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과연 통제인가 아니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제 정치 권력이 이용하겠다라고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91년도에 그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 견제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도 참여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자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독임제라 그래서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합의제로 이제 위원회 구조를 만들고 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전반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91년부터 있긴 했으나 사실 좀 실질적인 이제 작동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네.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예,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경찰 전반을 조금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지 정권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 수족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쪽에서는 이게 이제 해봤더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제도 세팅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가경찰위원회를 지금 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의행정기구로 좀 위상을 맞춰준다라든가. 그게 지금은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예, 그렇죠. 행안부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자체적으로 독립된 사무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상이나 독립된 사무처의 문제. 그래야 이제 일을 제대로 하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좀 위원도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건 예컨대 뭐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의 권한을 뭐 경찰위원회가 갖는다라든가 네. 어떤 경찰의 어떤 사무와 관련돼서 뭐 인사, 예산, 치안 이런 정책을 이제 경찰위원회에서 뭐 수립한다던가, 예,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경무관 이상의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동의권을 갖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인사나 예산이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경찰위원회한테 부여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상임위원을 뭐
늘린다던가 아니면 독립된 어떤 사무처를 둔다던가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서 예, 제도 개선이 예. 필요하다. 예. 이걸 통해서 민주적 통제, 우리 시민들의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권한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고 분산의 생각을 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 그러니까 수사 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됐지만 사실 이게 경찰청 안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사무를 좀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치안, 일반 민생 치안과 수사를 분리하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한테 많은 사무를 좀 이관을 하고, 예, 지금은 또 자치경찰이 이제 경찰법 개정에 따라서 도입은 됐지만 그 또한 또 이제 실질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로 이제 권한을 좀 많이 이양을 하고, 그리고 약간 불필요한 어떤 권한 오남용의 어떤 여지가 큰 정보경찰은 폐지를 하고. 정보경찰. 예. 그런 식으로 좀 비대해진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어떤 실질화 같은 부분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위원회 요 구조로 이제 경찰을 좀 통제를 하게 되고, 요런 좀 복합적인 어떤 조금 방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처럼 경찰이 비대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통제 권한을 행안부가 갖겠다라는 건 비대해진 권한을 그대로 행안부 직할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예, 사실 뭐 문제가 어떤 비대해진 경찰의 어떤 경찰 권한의 오남용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아닌 거죠. 네, 오히려 행안부 장관 손아귀로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경찰 행정이라는 게 많은 부분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정보경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권한이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경찰청장 몇 분이 이제 정치 개입이란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경찰의 수사나 정보 이런 어떤 주요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산 그리고 통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 네트워크에서는 저도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경찰 권한 분산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주장해 오셨어요. 이것이 미진함, 소위 경찰개혁의 미진함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확실히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들의 또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는 이런 경찰개혁이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이 개혁의 미진함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찰개혁 네트워크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